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영 강사입니다. 네, 35회 민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책 강의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좀비이죠. 좀비도 기본편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지금 실전편 진행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술특강 실전편 제3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저당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번 근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2번 피해담원죄 확정 전에는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의 답을 딱 쓰고 넘어가야 되죠. 자,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으로 담보됩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기본계약이 별도로 있어야 되죠. 4번 후순위네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선순위, 물어본 건 선순위 정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가 중요하죠.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데 여기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하네요. 근데 그 다음 주어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죠. 미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취득자는 가능하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자죠.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도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채권 최고액은 목적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한도액을 의미하죠. 채무자 책임 한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일단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근데 채무자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죠.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다 틀렸습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죠. 근데 채무자가 아닌 여기처럼 물상보증이나 또는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죠.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4번도 묻고 잘 비교하세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확정되는데 5번처럼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하는데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이 선순위 근저당권 딱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포인트는 누가 경매했는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하면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가면 매각대금 완납 시,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3번 또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물어본 건 이 선순위 정해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단답형이죠. 매각대금 완납 됩니다. 4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인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물상보증이죠. 2번과 비교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성 이유에서 채권과 저당권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는 원칙 안 됩니다. 근데 이 1번처럼 설정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가 중요하니까 제3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용원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확정되겠죠. 5번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면 자기 건 경매 신청 시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 풀고 싶나요? 실제에서는 풀면 안 되겠죠. 시간이 남아도 풀지 마세요. 우리 연습이라 풀어봅니다. 5번 2019년 8월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하면서 을소유죠. 을소유 X토지에 다음 근저당을 취득하였고 그러니까 1번 근저당권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위쪽 여백에 갑이 근저당인데 채권 최고액 2억 5천 그래서요. 다음 2020년 7월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하면서 X토지에 다시 2번 근저당을 취득하였고 여기 2번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1억 5천입니다. 그 다음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경매는 후순위가요.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22년 X토지에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 요구했죠. 자, 옳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갑의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죠. 갑채권이에요. 경매 신청 시간이라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죠. 이걸 염두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몇 킬로? 경매 신청한 날 22년 6월 갑 선순위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죠. 갑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기억 맞이 했으니까 기억 없는 거 빨리 싹 지워봐요. 2번 지우고 4번 지워집니다. 남디은 갑액이 2022년 6월 1일 이후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인데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가? 자, 갑채권은 갑이 병보다 선순위죠? 그럼 22년 6월 1일 그 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생긴 채권이니까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다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22년 6월 1일 이전에 갑은 채권이 생겼으니까 나중이라도 그 갑의 채권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됩니다. 니은 틀렸으니까 니은 있는 거 싹 지우면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이 남습니다. 3번 갑이 한 번의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에 경매됐다면 갑은 경매가에서 자 우선 변제는 이 채권 최고액 갑은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인 2억 5천까지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근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에 이자도 다 당연히 산입되죠. 아까 나왔던 거죠. 2번도 아까 나왔네요.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경저당권자가 경매에서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4번 물상부증인은 채무자이죠. 물상부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 부분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죠. 이 물상부증인과 제3채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가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한이 만료되면 채권이 확정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기본편 37강에서
아주 상세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법 합격서 요약집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꼭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